본 수업은 윤리, 도덕 또는 정의에 대해서 다루는 고전을 독서하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무엇이고 부정의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큰 대주제 내지는 질문을 가지고 15주차 동안 저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라던가 아니면 정말 원론적인 악법도 법이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 또 우리 학생들을 비판적 지성인으로 길러내고 그 책임 있는 교양인으로 질러낼 그런 책무가 우리 대학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과목을 대학에 신청을 해서 다행히 대학 당국에서 제 뜻을 존중해줘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기는 우리 사회에서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날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가 또 공정한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의라는 화두를 수업의 소재로 삼아서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진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토론하려고 이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유론을 배웠고 그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중시 여겼던 사상과 토론의 자유 제2장에 대해서 봅니다.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 미리 4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근거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근거는 어떤 진리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경우에는 그 의견이, 침묵당한 의견이 진정으로 오류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사회가 그 오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든 침묵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근거 모두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질 때 그 진리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합니다.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지? 그냥 두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 견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뭔가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규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문제네요. 그지? 아까 말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식으로 금전을 무겁게 과해서 제재를 무겁게 함으로써 그렇게 가짜뉴스를 사라지게 할 건지, 아니면 행정적 규제를 해가지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아예 폐쇄, 그런 사이트는 폐쇄나 정지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할 건지, 형사처벌을 할 때도 벌금을 매길 건지, 벌금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로 매길 건지, 아주 무겁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징역형까지도 그렇게 할 건지, 가짜뉴스를 퍼뜨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지? 네. 자,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런 토론 주제는 이제 제가 평소에 늘 언론이나 신문이나 그런 뉴스라든지 기사나 책들을 보면서 이게 정의와 관련된 토론 소재로 적합하다 싶으면 그걸 늘 메모를 해두거나 자료를 쌓아둡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라는 게 우선 좀 생생하고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좋은 것이지, 그저 막연하고 너무 좀 난해하거나 추상적인 주제는 자칫하면 그냥 교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와 관련된 주제들은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두고 그런 소재나 주제들을 준비를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가짜뉴스를 이제는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언론 규제가 일반적이고 일반 대중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잘 전달받지 못하는 등 정보 비대침이 심각했던 시절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 세대는 정보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의견 속의 조그만 진리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도 의견 속에 있는 조그마한 오류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여론이 너무 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생기면 컴퓨터 관련법이 생기고 휴대폰이 생기면 통신 관련법이 생기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정보 사회라는 현 시대 흐름을 반영한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수연 양은 규제에 찬성하는데 이유가 이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라서 그로 인한 피해가 정보 부족보다 훨씬 크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이네, 그지? 반대하는 입장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안 좋은 영향들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크게 정보가 생산되는 단계, 그리고 그게 유통되고 확산되는 단계, 마지막으로 그런 정보가 이용자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나눌 때 사실 현실적으로 생산과 확산 단계에서 정보를 규제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교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세아 양은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또 생산이나 확대를 규제하게 되면 그 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그 피해가 크니까 규제에 반대네, 그지? 저는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서는 이 법이 규제가 어떻든 간에 제정됨으로써 악용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선 토론에서도 뭐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 뭐 등에 대해서도 법이 생성되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이 생겨난다면 언젠가는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검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정보와 어떤 뉴스들을 누가 검열할 것이며 그 검열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구는 이런 규제 장치를 만들면 악용 가능성이 있고 그 수많은 1인 유튜브를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감시, 감독, 규제할 거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막대할 거다. 그 다음에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도덕 내지 시장에 맡길 영역이다. 그런 취지네.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네. 경제적 자유 이런 경우에는 자유 쪽에 손을 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언론의 자유를 논할 때는 외갑장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규제 쪽 말하자면 국가 권력 쪽에 손을 드느냐. 오늘 촬영 왔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누가 생각했다가 기회 되면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앞선 학우분께서 그 형사처벌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실에 기반한 뉴스 제작이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일부 허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사처벌의 공포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이 말단에 있는 취재 기자가 그 취재 압박이나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송이 진행돼서 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추가 신속한 보도나 그리고 추가적인 보도를 막는 등 오히려 이런 진리나 사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형사처벌에 반대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수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뭐 사회과학이라는 게 더구나 제가 택한 주제라는 것은 항상 찬반이 갈리는 그런 주제이니까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또 나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들을수록 내가 또 공부하고 배우는 게 많고 때로는 내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는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끼리 토론에 중점을 두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교수는 가급적
토론을 중재하거나 이렇게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나 코디네이터 역할에 그치지 교수가 막 토론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거나 그렇게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챕터 장만 읽고 내 생각을 펼칠 수 있으면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일부 지적된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고전 속의 정의는 쌍방향적으로, 그리고 교수님이 지도는 하시지만 그렇게 많이 개입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열린 공간과 그리고 상호 자유로운 비판의 분위기, 그리고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참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토론 방식은 굳이 찬반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이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도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말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학생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단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제로 직접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관련 현상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레포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레포트 중에서 우수작을 교수님께서 3편을 선정을 하셔서 그 3편의 작성자들의 경우에는 학기 말에 다 같이 발표를 하고 또 그 발표 주제에 대해서도 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시사점이나 질문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사회를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되는가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19학번 경영학과 최윤호입니다. 2019년도 12월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는 한껏 꺾였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했던 레포트 과제는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 부정의한가에 대한 주제로 평소에 인터뷰를 해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함으로써 어떤 시사점이 있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부정의한 일들에 대한 해결점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걸 인터뷰 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리포트를 쓰는 과제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지원을 받기보다는 희생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회복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치환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충을 공유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 대한 반성을 되게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되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되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남들의 의견을 정말 다양하게 나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수업을 듣고 토론에 참여하다 보니 저는 정말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물론 반박의 여지도 생각은 하지만 그 의견은 소수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다양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면서 사고를 많이 확장하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최대한 더 많은 생각과 사고를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점은 첫 주차에는 저는 사실 완벽한 답을 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뭔가 반박을 받지 않는 입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다른 학우분들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 뒷주차로 오게 되면서 그런 강박은 좀 버리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다수의 여론이 좀 찬성 측에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또 제 개인적인 입장과는 또 관계없이 반대측의 입장을 찾아서 반론을 제기해보기도 하는 등 좀 스스로에 있어서 꼭 옳은 정답만을 내야 한다는 강박을 좀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이 정의와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 몹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인문과학이라든가 또 철학 중에서도 그 책을 읽고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과목이나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루는 것은 사유과학 중에서도 주로 정의에 관한 것인데 정의를 그저 책에서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공정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다양하게 토론해 보지 않는 한 정의가 뭔가 답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론한다고 해서 반드시 딱 떨어지는 하나의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토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접하면서 내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해질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된 수업에서는 토론이 몹시 중요합니다.